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긴 시간 같이 왔어요. 이제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저희가 배울 스토리텔링을 위한 말의 속도와 강세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자, 말의 속도 다 이해가 가시죠? 자, 말의 속도하면 말의 길이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느낌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강세하면은 말을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강약을 줄 것인지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저희가 영어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액센트를 어디에다 줄 것인지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모국어에서는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강세에서 배워요. 자, 강세는 곧 액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한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강조할 곳을 찾아 강세에 넣기를 해야 세련된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련된 표현 좋죠? 우리가 정말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한다라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언어를 정말 소중히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강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는 이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에 강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쥐가 되겠어요. 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차려입는다. 멋지게 차려입는 쥐가 될 때. 자, 멋지게 할 때 멋. 자, 멋지게 차려입은 쥐가 있었어요. 멋지게 차려입은 동생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에 강세가 들어가는데 멋에 이제 쥐에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세를 저희가 연습할 때는 충분히 한참 저희가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표현할 때 강세를 많이 두죠. 자, 어느 언어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조금 후에 다시 배울 거예요. 자, 한 음절 단어에는 자, 소리를 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강세가 들어간다. 한 음절. 자, 1음절 기억하세요. 한 음절에는 자, 산, 강, 꿈, 뱀, 밤, 몸, 새. 자, 이렇게 이름절 할 때는 강세가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산에 가는데 그래서 산에다 강세를 넣었어요. 달을 봐요. 자, 달을 봐요 할 때 달 강세에 들어갔어요.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할 때 강세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표현할 때도 지금처럼 이름절일 때 이런 이름절일 때 꼭 강세가 들어가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표현할 때 또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언어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산에 가야 하는데 산에 가면 좋아요. 산에 가서 야호 소리 질러요 할 때 산을 강세를 둬야 하는데 산에 가면 좋아요. 그러면은 산에 가면 어디를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산이라는 우리가 강세를 주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다른 말에도 어떤 다른 말의 첫머리에 붙이면서 한 단어를 붙이면서 접두어에 어떤 접두사 많이 쓰죠. 이거 접두사 중요해요. 접두어에 강세가 들어간다. 앞에 어떤 접두 앞에 할 때 갓스물, 대보름, 맨주먹, 참기름, 한여름, 맏아들, 애호박 맨 뒤 이런 부분들 있죠. 어떤 지금 접두어란 말이에요. 스물 그럴 때 갓스물 할 때 갓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대보름도 마찬가지예요. 대보름 이거하고 대보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 대보름날 자, 이럴 때 언어가 거의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대보름날
자, 산에 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대보름 이렇게 하지. 대보름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세를 저희가 두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주먹, 맨주먹으로, 맨주먹으로. 그래서 강세를 주는 연습을 꼭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여름도 한여름, 한여름밤의 꿈 하는 것보다 한여름밤의 꿈 하는 게 언어가 훨씬 고급스러운 거예요. 맏아들, 맏아들, 애호박, 애호박, 맨 뒤. 맨 뒤로 가세요. 맨 뒤로 가세요. 달라요. 맨 뒤로 가야 되겠죠? 맨 뒤로 가야 되겠죠? 다르죠. 그래서 언어가 저희가 강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기억하세요. 다음은 수를 셀 때 강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를 셀 때. 자, 수 중요해요. 한 사람 할 때 어떤 수를 셀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느낌이 다르죠. 자,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두, 세, 첫, 둘. 강세를 두면 훨씬 더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보여요. 세 사람도 지나가고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조금씩 문장을 연습해 봐야 해요. 첫째가 집으로 왔어요. 둘째는 오늘 오지 않았어요. 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저희 어떤 말의 속도와 강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빠르게 말할 때, 천천히 말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강세를 말할 때 동화의 흐름에 따라 뽐내거나 화가 났을 때 동화 내용에 맞춰서 강세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명령할 때, 강조할 때 강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토끼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세를 줄 때 만약에 펄쩍펄쩍 이렇게 수식하는 거하고 강세는 달라요. 자, 앞 글자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어디에 강세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토끼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어떤 뽐내거나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어떤 명령을 강조할 때 이럴 때 강세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꼬리를 보라고. 문장이 아주 어려워요. 이 문장의 강세를 어떻게 적절하게 넣을까? 이것은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을 충분히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몸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강세를 어디에다 넣을지 내 몸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장문인지 단문인지 또 강세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빠르게 말을 해야 할지 천천히 말을 해야 할지 또 음색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미는 어미 변화는 어떻게 주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강세를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너무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꼬리를 보라고. 정말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꼬리를 보라고. 그래서 내 꼬리가 내려와야지 여기 내가 내려와야지 꼬리가 올라가서 어떤 강세의 느낌을 적절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장만 연습을 충분히 하더라도 혀를 많이 움직일 수 있고 호흡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서 더 훨씬 잘할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너 빨리 가서 가져와. 자, 이번에는 뒤에 우리가 강세가 와 할 때. 자, 보세요. 너 빨리 가서 가져와. 자,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리고 숙제해. 알았지? 자, 앞에서 볼 때 보세요. 뽐내거나 화가 났을 때, 명령할 때, 강조할 때. 자, 명령이나 강조할 때 강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만약에 너 빨리 가서 가져와. 그러면 명령이 되겠어요? 너
빨리 가서 가져와. 그러면 좀 더 강세가 강해지겠죠. 너무 또 강세를 너무 강하게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3세 이전에 아이들한테, 어린이들, 유아들한테 강세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운다고 말했어요. 정말 어떤 잘못한 거, 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분할 때는 안 돼, 멈춰. 자, 그렇게 천천히 강세를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숙제해. 알았지? 엄청 강하죠. 그래서 숙제. 알았지? 그래서 아래다 강세를 두면은 훨씬 더 말이 더 어떤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속도와 강세가 충분히 전달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의 속도 시간이 돌아왔어요.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정말 빨랐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말을 쫙 나열하다 보면은 숨도 안 쉬고 쫙 말을 연결하는 걸 잘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의하면서 너무 빨리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괴롭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천천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언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내 말의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강세가 어떤지, 어떤 책을 놓고 내가 1분 안에 이것을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3분 안에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가 동화를 대회에 나간다고 할 때 3분 동화 대회를 나가면 1분 50초 정도 읽어서 3분으로, 그러니까 2분 50초나 3분 정도 되게 동화를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5분 동화를 나갈 때는 3분 50초 정도 저희가 동화를 충분히 읽은 다음 5분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론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1분 스피치 연습을 또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1분 동안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꺼내서 1분 동안 천천히 말하는 연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수업을 할 때 자, 1분 스피치 시간이 돌아왔어요 라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1분 스피치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강사는 자기가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충분히 이만큼 이야기하면 1분이 되겠구나, 5분이 되겠구나, 10분이 되겠구나, 시간을 조절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분 동화를 아니면 얼만큼 언어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의 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듣는 이에게 권태로움과 단조로움을 주어서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자, 천천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책 읽는 언어로, 어떤 문장 언어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쵸?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속도는 이야기 속도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빠르게도 하고 또 천천히도 하고 강세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말의 속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언어 있죠. 어린이들은 빠르게 언어를 해요. 빠르게. 물론 이제 엄마 밥 주세요 라고 처음에 말을 배울 때는 엄마 까까 맘마, 그래서 입술음부터 시작해요. 양순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음부터 맘마 빠빠 까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운 언어를 갖다 놓고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가들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맘마 까까 어부바 이렇게 입술음부터 양순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점차 말을 빠르게 말을 해요. 엄마 밥 줘.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언어를 빠르게 해요. 그래서 어린이가 언어를 말할 때는 빠르게 말한다. 말의 속도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고착화돼서 컸을 때도 말을 빠르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르게 할 때는 조금만 천천히 말해줄래?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짚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노인은 느리게 이야기한다.
자, 노인은 천천히 또 연세가 있으셔서 귀가 어둡거나 그럴 때 천천히 또박또박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동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속도를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왔을 때는 천천히 아이고 얘들아 내 힘들어서 빨리 못 가겠어. 이렇게 천천히 해주고 엄마 나 지금 빨리빨리 가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빠른 속도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자, 말의 속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보고 말의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빠르게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 보면은 기쁘고 명쾌할 때 이럴 때는 빠르게 말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빠르게 움직일 때 그럴 때도 빠르게 말하고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 이럴 때도 빠르게 구현해야 한다. 빠르게 구사해야 한다. 만약에 옆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빠르게 해야 하는데 천천히 불이 났어요. 정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누가 불 끄러 오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물속에 빠져서 막 지금 허우적거리고 막 있어요. 그러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사람 살려줘요. 나 물에 빠졌어요.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럴 때는 빠르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빠르게 제가 지금 스튜디오 아니라 너무 크게 소리는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옆방에서 차가 달려올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줘야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게 빠르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느리게. 자, 이번엔 어느 때 말을 느리게 해야 하나 보겠어요. 자, 이야기의 내용이 슬프거나 생각이 깊을 때 이럴 때는 느리게 표현을 해주고요. 다짐을 할 때, 뭔가 굳은 다짐을 할 때도 천천히 느리게 해주시고요. 엄숙한 사실을 말할 때 이럴 때도 느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때 그랬답니다 라고 계속 천천히 느리게 표현하는 거 보셨죠? 이럴 때도 천천히 느리게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의 속도와 특징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자, 빠른 속도로 말할 때는 불안감이 느껴요. 불안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 때. 자, 느린 속도로 말할 때는 처지고 지루한 느낌이 들도록.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갈 때는 여유와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말하니까 여유와 안정감 안 느껴지세요? 느껴진다고요? 맞았어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여유 있고 안정감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화에는 빠른 속도, 느린 속도, 적당한 속도를 동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특징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강세와 느낌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세요. 강세를 나야죠. 나. 그러면 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너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너에다 강세를 주는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오직 너만을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강세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라는 거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뒤에 후반부에 한번 두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보면 사랑 그 자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사랑 그 자체를 주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느껴지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강세와 느낌 표현을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도 내가 사랑하는지 정말 너를 오직 너만을 위해 사랑하는 건지 사랑 그 자체를 주고 사랑하는 건지 이거 훈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대상과 시간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어요. 자, 너에다가 강세를 줬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에게 대상에게 관심을 줬어요. 그 다음에는 자, 금에다 넣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너 지금에서 올려서 강세를 주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행동.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해서 행동에 어떤 그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세는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느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만 충분히 습득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동화구연 시간이 돌아왔어요. 모두 색연필 갖고 오셨나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꽃밭에 꿀벌이 날아왔어요. 나팔꽃 아가씨, 꿀 좀 주세요. 싫어요. 저리 가요. 꿀벌은 호박꽃을 찾아갔어요. 호박꽃 아줌마, 꿀 좀 주세요. 그래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꿀벌은 달콤한 꿀을 얻어갔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호박꽃도 시들고 나팔꽃도 시들었어요. 그런데 호박꽃 품속에 귀여운 아가 호박이 생겨났지 뭐예요? 글쎄, 꿀벌이 꿀을 모으면서 아무도 몰래 아기 호박을 선물로 주고 갔대요. 아유, 저희가 호박꽃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모두 다 호박꽃 이야기 분석해 볼까요?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맞았어요. 꿀벌이에요. 꿀벌. 자, 꿀벌 색깔 가지고 와보세요. 자, 꿀벌을 동그라미 했어요. 자, 그럼 꿀벌이 처음에는 나팔꽃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나팔꽃 아가씨, 꿀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신나게 즐겁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팔꽃 아가씨, 꿀 좀 주세요 라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반갑게 말을 했는데 이 쌀쌀한 나팔꽃이 탁 째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 저리 가요. 그러니까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박꽃을 찾아갔어요. 조금 더 기를 죽이고 호박꽃 아줌마, 꿀 좀 주세요. 아줌마가 친절해요. 그래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자, 아주 반전이죠. 나팔꽃 아가씨는 쌀쌀맞게 싫어요. 저리 가요. 하는데 호박꽃 아줌마는 그래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자, 호박꽃 아줌마 꿀 좀 주세요.도 꿀벌색으로 한 다음에 이번엔 나팔꽃 아가씨를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싫어요. 저리 가요. 호박꽃 아줌마 밑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자, 이 동화는 앞부분에서는 대화글이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대화글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도 강세를 한번 넣어서 또 어떤 리듬을 가지고 빠르게 천천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구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꽃밭에 꿀벌이 날아온 거 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역할극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우리 친구들이 무대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나팔꽃 아가씨, 한쪽에는 호박꽃 아줌마. 자, 꿀벌들 할 친구들은 꿀벌을 대거 여러 명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꿀벌이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서 나팔꽃 아가씨 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팔꽃들이 전부 다 싫어요. 저리 가요.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꿀벌들이 붕붕붕붕붕붕붕붕붕 호박꽃 아줌마 꿀 좀 주세요. 호박꽃 아줌마가 그래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달콤한 꿀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은 달콤한 꿀을 얻어갔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호박꽃도 시들고 할 때는 호박꽃이 모두 다 시들어야 돼요. 모두 다 호박꽃도 시들고 나팔꽃도 시들었어요. 모두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들어진 다음에 시들어질 때도 아이들이 시드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들기도 하고 옆으로 쭉 엎어져서 시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드는 방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호박꽃 품속에 귀여운 아가 호박이 생겨났지 뭐예요? 그러면 호박꽃들이 모두 고개를 쫙 드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아가 호박을 쫙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이 꿀을 모으면서 아무도 몰래 아기 호박을 선물로 주고 갔대요. 그러면 선물로 이렇게 안아서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는 역할극하기도 좋고 친구들이 어떤 빠르게 또 천천히 강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잘 하실 수 있죠?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책 읽기 시범 구연 요술 그림책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요술 그림책은 제가 개작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요술 그림책을 이 동화 마치고 나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요술 그림책을 만들었을까? 자, 보기 전에 동화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엄마가 사다 주신 요술 그림책이거든요. 엄마,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이 참 좋아. 우리 영수가 그림책을 좋아하니 참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 그림책은 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림도 색깔도 사라지는 요술 그림책이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그만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영수는 요술 그림책을 이리저리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아야, 아프단 말이야. 치, 아프긴 뭐가 아파? 넌 그냥 책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책 속에 있던 그림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색깔들이 도망을 가더니 그림들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그림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일이네. 엄마가 사주신 건데 어쩌지? 영수는 그만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안 그럴게. 얼른 돌아와줘.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스락거리며 종이 요정이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니? 엄마가 사준 요술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과 색깔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랬구나. 그림과 색깔들이 돌아오면 좋겠니? 네, 친구들이 필요해요. 이제 다시는 책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종이 요정은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아, 돌아와라, 얍! 우와, 정말 그림이 돌아왔어요. 색깔아, 돌아와라, 얍! 어디론가 사라졌던 색깔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반갑다, 얘들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영수야, 어서 일어나렴. 영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엄마가 아침 식사하라고 깨웠거든요. 휴, 꿈이었구나. 꿈? 우리 영수 꿈을 꾸었니? 아니에요, 엄마.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요술 그림책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자, 요술 그림책. 조금 엉성하기도 하고 저런 그림책이 있을까 궁금해지셨죠? 자, 그러면 모두 그림책을 한번 약속한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요술 그림책이 있어요. 자, 우리 영수가 갖고 놀던 요술 그림책이 있는데 자, 이 그림책을 보면은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냥 종이죠. 그런데 이 그림책이 자, 그림아 돌아와라 얍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들이 돌아와요. 보이죠? 그림들이 돌아왔죠. 동물들이. 자, 이번에는 색깔아 돌아와라 얍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쫙 돌아와요. 자, 이 요술 그림책 재밌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동화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위한 말의 속도와 강세를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그럼 모두 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